자, 20페이지, 21페이지 해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바로 보기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자, 보기 4번에 있네요.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 미음 중 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일단 보기가 뭔지 보니까, 자, 기억은 어떻게 재생되느냐에 따라서 뭐랑 뭐로 나뉜다? 자발적 기억과 비자발적 기억으로 나뉜다. 뭐 자발적 기억이라는 건 뭐 말 그대로 여기 표현에 나와 있듯이 우리 의지에 따라서 수행되는 기억이 바로 자발적 기억이야. 그쵸? 그렇겠죠? 다음 비자발적 기억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 혹은 사람과 우연히 마주쳐졌을 때 발생하는 기억이다. 자, 이때 바로 넘어갈게요. 비자발적 기억을 우연히 떠오르게 하는 요인으로는 뭐 시각적 경험뿐만 아니라 후각, 촉각적 경험 등도 작용한다. 자, 약간 감각적 이미지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보기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 기억이라는 건 바로 자발적 의지와 비자발적 의지 그래서 나뉘는데 뭐 자발은 뭐 당연히 의지가 포함되어 있겠고 비자발은 우연이라고 했는데 이 우연을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시각, 후각, 촉각 약간 이런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번 보기 분석을 했고요. 자, 우리 2번 한번 볼까요? 자, 2번 보면은요. 보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처럼 활용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거네. 그렇다면 이 5개 중에서 4개는 틀린 거야, 맞는 거야?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쓱 한번 읽어보자. 어머니, 그 시절 저는 학교에 감자와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아, 그렇다면 뭐 이 시 화자는 감자와 도시락을 자주 먹었나봐. 근데 딱히 그게 좋지는 않았대요. 자, 그래서 어느 날인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나봐. 아, 엄마, 감자와 도시락 좀 제발 그만. 근데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나는 감자가 좋다! 라고 하면서 저를 혼냈어요. 그쵸? 자, 지금 생각해보면 감자라도 밥에 섞지 않으면 11명이나 되는 식구들을 먹기가 쉽지 않았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지금이라는 거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현재, 뭔가 성숙한 현재의 나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특히 식구들의 밥이 모자랄까봐 식구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자,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자, 어머니의 희생적 태도를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식구들이 다 밥을 먹을 때까지 밥을 안 먹은 거야. 그거 남은 거 드시려고. 왜냐면 내가 이제 같이 먹었다가는 누군가 또 막 혹시 모자랄 수 있으니까. 참, 네. 어머니라는 존재는 강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때 저는 어렸고 감자에 대한 거부감까지 가지고 있대요. 아, 화자는 감자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냈구나. 이런 걸 있으면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짜증났던 과거가 현재 생각해보니까 되게 그립대요. 그것은 아마 어머니 가족에 대한 사랑. 이게 바로 주제일 것 같지 않습니까? 어머니 가족에 대한 사랑을 깨달아서가 아닌가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바로 작품 분석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가작품 감자 먹는 사람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편지 그 감자밥 도시락 그겁니다. 자, 어느 집 담장을 넘어 갈겨드는 이것은 치명적인 스멜, 냄새. 식은 감자알 칼짝거리며 평상에 엎드려 산수식질을 하던 엄마, 내 친구들은 내가 감자가 좋아서 감자와 도시락만 먹는 줄 알아. 11식구 떼거리를 감자 없이 무슨 수로 밥을 해대냐고. 귀 밝은 할아버지는 땅 밑에서 감자알 큰 소리를 들린다고 흐뭇해 하셨지만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대요? 흐뭇해 하셨대요. 근데 우리 2번 문제 봤을 때 할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저를 나무랐대요. 요거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혹시 모르니까 마저 읽어보자. 엄마, 난 땅속에서 자는 것들이 무서운데 뿌리 끝에 댕글댕글한 어지럼증을 매달고 식구들이 바싹머리를 지킨다
하나 둘 숟가락 내려놓을 때까지 엄마 밥줄발에는 숟가락이 꽂혀요 안 꽂혀요? 안 꽂혀요. 이게 무슨 뜻이야? 엄마는 식구들이 다 먹을 때까지 밥을 안 드신 거야. 그쵸? 자, 어릴 적 질리도록 먹은 건 싫어하게 된다더니 감자 삶는 내색. 이것은 치명적인 그리움. 원래 이제 짜장면집 친구들이 짜장면을 더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로 어릴 적으로 감자만 질리게 먹어가지고 감자를 싫어하게 될 줄 알았어.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 근데 나는 오히려 그게 어때요? 그리워요. 그쵸? 자, 마지막이야. 꽃은 꽃대로 놓아두고 저는 땅 밑으로만 굵은 꽃진 자리엔 얼씬도 하지 않는 11개의 구덩이를 가진 늙은 애기집이라고 했어요. 자, 꽃은 꽃대로 놓아두고 저는 땅 밑으로 굵은해요. 굵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굵은다는 게 뭐 그냥 땅 밑으로 그냥 뭐 파묻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은 꽃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저라는 대상이 뭐 누군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저라는 대상은 땅 밑으로 계속 파묻혀 있대요. 자, 그리고 꽃진 자리에는 얼씨도 하지 않는 11개의 구덩이. 이 11개의 구덩이가 뜻하는 게 뭘까? 보시면요. 식구가 우리 이연에서 11식구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도 11개의 구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1개의 구덩이라는 건 11식구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11개의 구덩이를 가진 늙은 애기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면은 이 구덩이가 11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연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구덩이마다 뭐가 있어요? 꽃은 꽃대로 놓아둔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꽃이 11개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11개의 꽃을 잘 자라도록 구덩이를 파고 계속 놓아두는 그런 이 저는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바로 어머니를 뜻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 11식구들을 다 책임지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바로 어머니의 가족에 대한 사랑, 뭐 희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어머니 희생. 이게 바로 이 시의 주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번 마저 한번 풀어보자. 아까 우리가 의심스러운 게 뭐였어? 할아버지께서 저를 나무라셨다 그랬죠. 근데 시 속에서는 나무라시지 않고 그냥 흐뭇해하신 거에 그쳤어. 그러면 답은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죠.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4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그 가작품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 가작품 보기에는 이 기억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택지 1번. 자, 이놈이 비자발적 기억을 우연히 떠오르게 하는 그런 요소인가를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기억이 뭐냐면 감자입니다. 아니, 냄새입니다. 냄새. 자, 여기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여기 상황이 어때요? 1년의 상황. 갑자기 담장을 넘어서 어떤 냄새가 납니다. 그쵸? 뭔 냄새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다음 년에 어떤 내용이 나와? 나의 어린 시절 과거가 나오죠. 자, 왜 갑자기 냄새를 맡고 나의 과거를 써줬을까? 왜 갑자기 냄새를 맡고 나의 과거를 이야기할까? 이 냄새가 바로 나의 과거를 연상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냄새 다음에 이 나의 과거를 나타내는 연이 나왔겠지.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니은 감잘 갈짝거리며 평소에 엎드려 선수질을 하던. 자, 여기서 이제 이연에서는 지금 과거 상황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과거의 나는 지금 처음에는 뭐라고 있어요? 그냥 감자를 만지작 거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감자알이
과연 그 기억을 떠올리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는 소재일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감자알은 그냥 단지 내가 만지작 거리는 감자알입니다. 만약에 이 과거를 다 얘기하고 그 현재 나의 목소리에서 시를 쓴 부분에서 이 감자알이 나왔다면 그 감자알은 당연히 기억을 회상시키는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기에서의 감자알은 내 과거의 기억을 약간 소생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과거에 내가 만지작 거렸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 회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3번 디귿. 자, 꽃진 자리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디귿은 꽃이네요. 꽃이 뭐라 그랬어? 식구를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이 식구가 나의 기억을 우연히 떠올리게 한다? 딱히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식구 자체가 나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진 않죠. 이 꽃 자체가. 내가 지금 꽃을 보고 어머니를 떠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3번도 조금 답이 되기 어려운 그런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일단은 나작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나작품 그렇다면 분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작품을 읽기 전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기에는 나작품과 관련된 내용이 없지만 선택지들은 미리미리 한 번씩 다 읽어보셨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제 설명이 이해가 가요. 왜냐면 제 설명은 다 보기나 아니면 선택지나 아니면 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힌트를 바탕으로 해석을 합니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자, 지금 시 속에 화자는 뭐라고 있습니까? 그네를 타고 힘차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자, 그렇다면 발을 굴러서 그네 타고 힘차게 올라가는 그런 행위는 바로 이상적 대상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부족함 없는 뭐 이상세계라고 하면은 내가 꿈꾸는 아주 완벽한 세계. 그렇다면 이상적 대상이라는 건 내가 꿈꾸는 아주 완벽한 대상이라는 거야. 이 시 속 상황에서 그네를 힘차고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높이 있는, 내가 바라고자 하는 높이 있는 대상에 좀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선택지에 다 나와 있어요. 자,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혀 먹였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자, 여기 상황이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죠? 왜? 노을은 이 어둠이라는 시커먼 놈한테 잡아먹히고, 그리고 나는 앞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근데 이 그네줄이 지금 줄이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쵸? 즉 이상적 대상에 내가 가까워지고자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시겠죠? 자, 다음년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의 지혜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자,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도 서게 되지. 자, 이 땅끝이란 공간이 뭐 약간 진한 표시 돼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중요한 시어인 것 같아. 마저 한번 읽어보자.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 자, 이 땅끝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야, 그러면?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그 막바지 공간이 바로 땅끝인 거야. 그리고 화자는 이 공간에서 뭘 하고 있어요?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끝은 굉장히 약간 위태로운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나한테
좋은 그런 공간은 아닌 것 같아. 그치? 자, 그렇다면 이건 또한 문제 속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여기서의 땅끝과 이 밑에서의 땅끝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 땅끝은 어릴 때 내가 찾아다녔던 땅끝이고요. 밑에 땅끝은 지금 나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차이점을 볼 수가 있어요. 저였으면 이렇게 냅니다. 자, 다음은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것.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읽어보면은 굉장히 마찬가지로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뒷걸음질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참 표현이 아주 강렬하죠. 위태로운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이 위태로움, 이 상황, 이 위태로움 속에 뭐가 스며들어 있대요? 바로 아름다움이 스며들어 있대요.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자, 땅끝이 굉장히 위태로운 공간이지만 나는 그걸 보려고 몇 번이나 여기에 이른대. 왜? 그 위태로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 부분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 말 됩니까? 안 되죠.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앞에 말했던 역설법이 쓰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물론 거기에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막 팍팍 부여한다면 뭐 시 속에서는 당연히 쓰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은 역설법입니다. 그쵸? 이렇게 이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작품의 주제는 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내가 이상적인 대상의 이상적인 세계 혹은 이상적인 대상을 꿈꾸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시련이 있죠. 하지만 이 시련 때문에 화자는 절망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깨닫고 굉장히 이 위태로운 상황을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시련, 위태로운 공간, 위태로운 상황, 시련에 대해 약간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취한다. 그러니까 우리 고난이 있어도 너무 절망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극복한다면 우리는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힘내자 라는 게 바로 이 시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차례차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 서리적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들? 일단은 서리적 표현은 질문 형식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게 바로 서리적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제 꼭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제가 서리적 표현이 바로 질문 형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질문 형식 나오면 무조건 서리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진짜 이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은 어떤 특정 대답을 요구하고 물어보는 질문은 서리적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이럴 때 질문 형식을 쓰기도 하죠. 야, 설마 그거 내가 그랬겠냐? 질문 형식이죠. 근데 그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야, 내가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궁금해서. 그거를 질문 형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야? 그만큼 내가 안 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 형식을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리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질문 형식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서리적 표현?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 틀리면 저는 진짜 혼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서리적 표현을 있나 볼까요? 가작품 같은 경우는 아예 화자가 질문 형식을 쓴 게 전혀 없어요. 그쵸? 나작품에도 질문 형식 자체가 있나요? 없습니다. 네. 따라서 1번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네요. 자, 2번. 가는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 냉소적 태도란 게 뭐냐면요. 아주 냉담하고 차가운 태도예요. 근데 이 가에서 우리 대상이 누구였어요? 가족들을 위해 희생한 엄마였죠. 엄마에 대한 냉소적 태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리고 반어법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자, 나는 구체적 청자와의 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구체적 청자. 우리가 첫 교시 때 말을 건네는 방식 하면서 제가 이 청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 청자라는 건 어떻게 뭘 보고 이제 구체적 청자인지 알려면 그 누군가를 부르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1교시 때 했었던 뭐 순이 아니면 뭐 누구누구여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 있으면 구체적인 청자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나작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르는 표현이 있나요? 없어요. 그쵸? 없죠. 누군가를 부르는 표현도 없고 그리고 대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누구와 누구의 대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는 특정한 종결어미. 종결어미라는 단어가 바로 다음 나오네요. 우리 앞에 세트 하면서 연결어미, 종결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근데 여기서 나는 그냥 어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보는 거야? 문장 끝에 쓰이는 종결어미를 물어보고 있어요. 따라서 연결어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종결어미가 반복이 되는지 보면 되겠죠. 나작품. 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뭐뭐 했지 라는 종결어미가 반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쵸? 자, 5번. 가와 나는 화자의 이동 경로에 따라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화자가 어디서 어디로 그 공간에 대한 이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둘 다. 그렇기 때문에 네, 바로 지울 수 있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A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A, B, C는 나작품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선택지 1번. A는 화자는 어둠을 통해 자신이 느끼는 암담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했어요. 자, A 보면은 이성적 대상에 가까워지려고 했지만 지금 부정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A는. 그렇다면 1번은 네, 맞겠죠. 왜? 여기 삐걱삐걱 떨고 있다. 내가 무슨 상황이라고 그랬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1번에서 어둠을 통해 화자가 느끼고 있는 암담한 심정은 약간 위태로운, 약간 불안한, 위태로운 그런 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은 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A에서 화자는 그네를 굴림으로써 이상적 대상에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자, 맞죠? 이거 제가 설명했던 거 그대로 나와 있죠. 제가 뭘 바탕으로 해설한다 그랬어? 선택지, 보기, 아니면 글 속의 단서들. 이 세 가지를 중심 대상으로 글을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지를 읽지 않고 이 시를 읽었다면 이 2번 문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화자의 그 작가의 그 세계관에 접신을 하지 않는 이상. 선택지의 중요성, 보기의 중요성 다시 한번 항상 염두를 해두세요. 아시겠죠? 자, 3번. B에서 화자는 땅끝을 현실에서 벗어난 이상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B에서
보면은 땅끝이 여기에 말하는 땅끝이죠. 왜? 여기 지금 진한 표시가 돼 있잖아, 글자에. 그쵸? 그렇다면 이 땅끝은 제가 아까 어떤 공간이라고 했습니까? 위태로운 공간이라고 그랬죠. 그쵸? 근데 선택지 3번에서는 땅끝을 현실에서 벗어난 이상적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어. 아니죠. 이상적 공간이 아니라 네, 현실에 부딪힌 약간 위태로운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바로 나왔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네, 4, 5번은 네, 답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 마저 한번 풀어봐야겠죠. 일단 우리가 의심이 가는 건 네, 답으로 추정되는 건 바로 여기 1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들도 한번 봐야겠죠. 일단은 3번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했고요. 그쵸? 리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리을 보면은 리을 근해줄이네요. 이 근해줄이 나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말도 안 되죠? 자,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자, 이 나비가 어릴 적 기억을 회상하게 한다? 물론 내가 나비는 어릴 적 내가 본 게 맞아. 근데 만약에 이 나비를 통해서 내 기억이 회상되려면 현재 나 또한 그 어떤 나비나 아니면 나비와 관련된 대상을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의 나비는 그냥 어릴 때 내가 본 대상이지 내가 그 현재 나는 그 다 자란 후 현재 나는 나비를 보는 내용은 시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어릴 적 내가 봤던 대상이다 라는 것만으로는 내 기억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안 되겠네요. 답은 냄새를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게 한다. 냄새를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게 된 그런 요인인 바로 냄새. 1번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세트도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예요. 마지막 세트는 다음 영상에서 마저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